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은 다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요,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착실히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근데 먼저 소방관계법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물론 소방 관련되는 법이 다 찾으면은 뭐 조금이라도 일부 관련성 있는 법을 다 찾으면요, 한 20, 3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시험에 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4개만을 추려가지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조금 얘기 드리면요,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요, 소방관계법규는 암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통과하기가 좀 힘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소방관계법규 4가지는요, 어떤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암기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책 보시기 그럴 겁니다. 뭐 책 굉장히 두껍죠? 4가지 법을 한 조문도 안 빼고 다 집어넣은 거는 또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커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떤 주요, 어떤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걸 먼저 한번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4가지 법마다 맨 처음에 1조에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 재정 목적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뒤에 하고 뭐부터 하냐면요, 소방기본법이 뿌리가 어딘가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소방기본법 들어가서 목적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뿌리서부터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이제 소방법이라는 법이 과거에 있었어요. 소방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항상 요 얘기를 드릴 때마다 조금 갸우뚱했고 그랬던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도인데, 그런데 그때 소방법이 제정된 게 아니라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뭐 정부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저도 태어나지는 않았을 때고요. 그 당시에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소방과 관련되는 법령을 그냥 준용하고 그냥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10년씩이나. 그러다가 1958년도에 소방법이 제정되게 됐었어요. 물론 이 1958년에 소방법 제정됐다는 거는 우리가 소방학 개론에서도 시험에 나왔고 뭐 시험에 뭐 몇 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정됐는데 이 법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뭐 법도 어떤 게 좋죠? 서로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조금 분할을 시켜놔야지 법 체계가 제대로 되고, 또 어떤 뭐 보는 사람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런 과정을 쭉 흘러가다가 이 법이 분할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가지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험법인 여기 소방관계법규 4가지 사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할된 거는 2003년도에 분할이 되고, 요게 시행된, 요렇게 분할돼서 시행된 거는 2004년도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첫 페이지 그 연역 쪽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그럼 4가지 법이 뭐냐? 이 4가지 법 자체는 우리 시험범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4가지도 한번 써봅니다. 4가지를 한번 써보면요,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하고자 하는 소방기본법이라는 거죠. 기본법.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방 관련되는 법이 한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직간접적 되는 게. 그런데 누군가가 좀 기틀을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왁구에 해당되는 거를 좀 결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에서는요, 어떤 거랬냐면요, 뭐 화재 예방 경계, 또 그리고 화재 진압, 또 소방 활동 관련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방시설공사업법. 요게 우리 시험법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방 관련돼서 어떻죠? 미리 대비를 해야 되죠? 또 그리고 화재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소방 활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죠? 시설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설. 소방 관련해서는 양대 축이 있다. 하나는 소방시설이요, 다른 하나는 소방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뭔가
공사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별도의 법으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요. 소방시설 공사업자를 4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 법에 보면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뭐 이런 따위를 여기서 규율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요. 소방시설, 여기서는 공사를 했죠? 공사한 다음에 어떤 뭐 일부는 공사를 하지만요. 일부는 가볍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 그리고 설치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지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법명이 굉장히 길죠? 요 법이 또 하나예요. 요 법이 하나인데요. 근데 여기는 제가 단서를 달아봅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 최근 한 2, 3년 전에 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화재 예방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화재 예방이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공부를 한다. 그래서 화재 예방과 관련되는 뭐 일부 사항, 여기도 기본법에도 나오지만요.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대상, 뭐 어떨 때는 뭘 설치하고 어떨 때는 뭘 설치하고,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관련되는 거, 이거를 규율해놨다. 그런데 이 법은 법 이름이 되게 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은 지금 그 정도까지 들어가신지는 모르겠지만요.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 1100여 가지의 법령이 다 떠요. 이 긴 법들은 항상 그 옆에다가 보면 약칭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약칭. 이렇게 해서 줄여서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시설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매번 이 법을 얘기할 때마다 아마 성질 깊은 사람은 숨 넘어갈 겁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런데 이 법을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 칭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째 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물론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될 그 법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위험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류서부터 66까지 위험물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정수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이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 지금 결국 우리가 소방관계법규가 어땠죠? 과거에 소방법을 그대로 한다. 근데 그 소방법이 4가지 분할이 돼서 4가지 법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를 각각 공부하면서 지금 첫 번째 소방기본법서부터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보세요. 1절에 뭐가 나오죠? 재정 목적이 나오잖아요. 재정 목적이 나거든요. 물론 그 법조문에서는 그냥 목적 그랬는데 제가 재정이라는 말을 앞에 뭐 제 임의로 좀 붙였어요. 왜 이걸 제정했냐? 그 목적을 얘기했다. 그런데 이런 재정 목적은요. 우리가 소방기본법뿐만 아니라 4가지 법이 전부 그 법 1조에서 재정 목적을 규율해놨어요. 근데 이 재정 목적을 보다가 보면 어떡하죠? 아, 이 법이 왜 이 법이 만들어졌겠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한 번씩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요.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재정 목적 아닌 거 찾아봐. 그래놓고 여기 3줄로 나왔죠. 토막토막 쳐가지고 지문으로 놓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법, 이런 데 있는 법에 어떤 목적을 갖다 끼워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시험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여기 나왔죠? 뭐라고 했죠? 어떤 화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 목적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법은 하고 나왔죠? 근데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부분은 항상 이 법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를 얘기합니까? 얘기하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만약 우리가 소방기본법을 보고 있을 때 이 법이라고 칭하면 이거를 소방기본법을 얘기하는 거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읽어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법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들어봅니다. 화재에 대해서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인명, 구조, 구급 요런 따위가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목적 중에 뭐를 얘기하냐면요. 어떤 소방기본법의 내용이자 입법 취지라는 거 아닙니까? 입법 취지. 우리가 지금 소방기본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규정을 해서 잘 요대로 하면 어떤 효과가 오겠습니까? 효과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나왔었죠? 보시면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죠?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였죠?
어떤 복리 증진. 공법 계통에는 대부분 뒤에 이거로 끝나요. 복리 증진. 여기서 말하는 복리는 뭐죠? 공공 복리 증진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의 어떤 복된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는요. 이거는 소방법, 기본법 중에서도 이거는 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뭐냐면요. 여튼 1차적 목적이다. 목적. 그렇지만 궁극적 목적은 가장 뒤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번 정해봤다는 거죠. 뭐 다른 법도 어떤 이런 비슷한 체제 자체로 어떤 여기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토막을 쳐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소방기본법을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나머지 세 가지 법도 체계는 똑같아요. 그게 소방기본법의 구성인데 구성 체계를 한번 먼저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쯤에서 구성 체계를 얘기 드려볼게요. 구성 체계를 얘기 드려보면요. 이제 뭐 이거를 왜 얘기 드리냐면요. 물론 입문 과정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뭐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대해서는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한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면요. 법 몇 점 해탕, 뭐 영 몇 점 해탕, 또 규칙 몇 점 해탕이 나오는데 그 체계를 얘기 드려볼게요. 어떠냐면요. 위에 소방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거죠.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요 밑에 뭐가 있냐면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또 요 밑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라고 있다는 거죠. 시행규칙. 그러면서 여기 소방기본 그냥 법하고만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면요. 이거는 법률을 얘기해요. 그러면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재정 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개정.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기 법 또는 법률로 끝나는 거는 한계가 뭐냐면요. 어떤 전반적인 틀만 잡아주는 거예요. 세부적인 집행에 대한 얘기를 안 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을 잡아줬죠.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업무 집행과 관련되는 사안을 규정해 놓은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그런데 시행령은 이거는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면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국무회의 의장이 누구죠? 대통령이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에 대해서는 재개정권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재개정권을 갖거든요. 뭐 그래서 이걸 어떤 대통령령이라고 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번씩 여기 교재 또는 법령 기출문제를 보면요, 뭐 대통령령이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영 몇 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국회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요 범위 안에서 일을 봐. 그러면 요 틀 안에서 구체적인 집행계획, 구체적 집행계획, 집행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대통령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세부적인 구체성을 갖고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거를 어떤 행정안전부령이라고 얘기를 드린다는 거죠. 행정안전부령.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행정안전부령이겠어요? 물론 어떠냐면요. 우리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안 같은 거 여기 이제 재개정권이 여기 있거든요. 재개정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부령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소방청장은 장관이 아니잖아요. 차관급이고 행정안전부라는 큰 울타리 안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방청장이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어요. 물론 세부적인 건 아마 소방청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나오는 거지 소방청장령이라는 건 없어요. 부령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아주 더 여기 시행령보다 더 세부 구체성을 갖는 집행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소방법 시행규칙이라는 거죠. 뭐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려봅니다. 뭐 제가 여기는 지었지만요. 우리가 소방관계법에 법 4가지가 있잖아요. 이 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리고 약칭해서 소방시설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이런 식으로 법, 대통령령, 행안부령 또는 법령,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뭐 제가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을, 뭐 여러분은 저보다 혼자 훨씬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뭐 제 가족이나 아들, 딸처럼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뭐 아들과 딸이 교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걔가 이제 무슨 교사들 뭐 지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지침서에 보니까 애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체계가 돼 있다는 거를 고등학교 때도 모르고 대학 가서 알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이 이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6학년에. 또 여러분 혹시 몰랐다 그러면요. 조용히 여기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네 가지 법마다 어떻죠? 1조는 목적이죠. 2조는 그 법에서 어떤 뿌리가 되는 그런 용어를 한번 정의를 내놓았어요. 똑같은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의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분명히 한 20문제 중에서 한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도 가능해요. 물론 용어 정의가 이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세 법에도 용어 정의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다. 어떤 기본이라든지 틀이 잘 돼 있어야지 뭐가 다 풀려 나갈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사실 이 내용 말고도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도 한 번씩 뭐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가긴 갈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시면 어떻습니까? 읽다가 보면은 맨 처음에 이런 법령 보다가 보면요. 한두 페이지 나가는데 모르는 용어가 한 10대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학을 하는 분들이 신통하다는 거죠. 가시는 분이. 그래서 먼저 소방대상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소방대상물이다. 근데 이거 소방대상물은요. 뭐가 소방대상물이다. 요것만을 얘기했잖아요. 법령에서는. 근데 그 저변에 숨어져 있는 걸 얘기 드려볼게요. 이 저변에는 이런 말이 뭐냐면요. 이보세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면 구체적인 물건만 나 이랬지 여기 숨은 뜻은 얘기는 안 한 거 아닙니까 법령에서. 그래서 이건 소방 관련되는 법이 적용되는 물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정리했다는 거죠. 이거는 법에는 없어요. 물건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소방대상물을 갖다가 용어에서 가장 먼저 다루겠습니까? 소방기본법을 소방대상물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거지 소방대상물 아닌 거에다가 소방기본법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딱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제가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다 젊으신 분들인데 대부분 미혼자가 많죠? 내가 만약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그런다. 그러면 아무 여자나 가서 말 겁니까? 그럼 미친놈 소리밖에 못 들을 겁니다. 뭐냐면요. 먼저 대상되는 사람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대상물이니까요. 여기서 소방 관련되는 법을 정하려면 물건을 찍어 놓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물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쉽게 하면 건물인 거 아닙니까? 그 소방 관련되는 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차량. 차량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차에 화재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차량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아요. 여기 BMW도 그 비싼 차인데 여기 화재 나가지고 벤츠인가요? 여기 사람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문화했는데 선박을 잘 보세요. 시험에서는 선박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어요. 그래서 선박이 왜 제가 얘기 드렸냐면요. 그 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랬잖아요. 선박법에 따른 선박. 이거는 길어서 안 쓰지만 그건 뭐냐면요. 선박법에 따른 선박이라는 거는 바다가 됐든 호수가 됐든 강에서 어떤 운행을 하는 선박을 얘기하는 거지 모형 선박 내 집에 갖다 놓은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선박으로서 뭐랬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 하나다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답을 얘기 드려볼게요. 오답 얘기할 때는 빨간 걸 해야겠네요. 오답을 시험에 뭐냐면요. 이런 게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는데요. 오답이 뭐냐면요. 항해 중인 선박. 이거는 소방기본법상의 소방대상물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뭐죠? 소방대가 불을 끄러 현장에 가죠? 그런데 공해상에 항해하는 선박까지 언제 쫓아가가지고 불을 꺼주겠어요? 가고 나면 다 타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박안전법에서는요. 어떤 스스로 그 선박에서 화재를 진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 하나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선박 건조 구조물, 요건 안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조선소에서
어떤 배를 만들기 위한 구조체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산림, 수목의 집단, 산림, 그리고 인공 구조물, 사람이 만든 구조체 또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지역도 나왔죠. 관계지역. 요 의미도 얘기 들어볼게요. 관계지역, 관계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요거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제가 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하는 거는요. 세상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고 판단력은 조금 높아요. 그렇지만 암기는 여러분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갖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 법에서 이렇게 해놨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소방 대상물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거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랬을 때요. 근데 봅니다. 그러면 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화재는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화재에 대해서 예방, 뭐 경계, 진압 따위 이런 따위를 해야 되는데요. 뭐 요 화재 예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인명 구조 구급. 항상 소방에서는 화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소방이에요. 사람 구조하는 거 구급하는 것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만약 불이 났거나 여기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떡하죠? 우리가 바로 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 거쳐서 들어가서 일을 보는 게 편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묶어가지고 관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묶어서. 왜 그렇습니까? 소방대는 관계 지역에 들어갈 권한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요. 만약 여기서 불 나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기가 곤란하고 여기로 차를 해서 여기로 해서 사람 구하거나 부를 거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놀부심보인 놀부영감이다. 내 땅에 못 들어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어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 소방 대상물 어떤 거기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인명 구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묶어 가지고 관계지역이라고 한다. 합친 개념이고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래서 만약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만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관계를 얘기 들어옵니다. 또 관계가 나왔으니까 관계인.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말이 앞에 숨겨져 있다고 보세요. 소방 대상물과 관련된 지역, 소방 대상물과 관련된 사람. 그러면서 순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요. 외우기 쉽게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점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묶어가지고 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소방 대상물에 방문한 고객 이런 사람은 관계인 아닐 거 아닙니까? 그 관계인의 개념도 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잠깐 얘기 들어볼게요. 뭐냐면요. 한번 제가 이렇게 볼게요. 어떤 소방 대상물이 있는데 거기 소유자가 어떤 국적이 미국이에요. 한국계 미국인. 국내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소방 공무원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뭐 자료 제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 미국에 있는 사람 끌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거기 관리자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고 관리자가 없으면 점유해서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소방본부장이 나오죠. 또 소방본부장도 이렇게 책을 얘기 들어옵니다. 여기는 뭐 줄여서 제가 본부장 얘기 들어볼게요. 본부장에 대해서 어떠냐면요. 소방본부장은 시도에 있어요. 시도에서 어떤 계속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화재에 대해서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인명, 구조, 구급. 왜? 이게 소방의 기본 업무니까요. 근데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 그리고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데요. 만약 내가 서울특별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안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방 업무도 하나의 업무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서울 소방본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어떤
부하 직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거는 이 지역의 소방 관련되는 업무의 실무 책임자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실무 책임자는 얘기잖아요. 만약 얘기 들어옵니다. 서울특별시에 어떤 전반적인 포괄적인 업무 책임자가 누구냐? 서울특별시장. 그런데 서울특별시에 소방과 관련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누구냐? 소방본부장, 서울소방본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소방직은 국가직은 몇 명 안 되고 지방직이 많아요. 국가직 한 400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이에요. 봉급은 국가에서 나오지만 서울특별시장 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개념을 보세요. 어떤 소방공무원을 전부 다 국가직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소방본부장까지 여기 지방직으로 해놓잖아요. 그럼 본부장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국가직으로 해놔야지 이 사람을 어떤 표현은 그렇지만요. 딱 자기 손아귀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비용은 되기 싫고 손아귀 안에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만 국가직으로 해놓고 봉급도 국가에서 나가고 요 밑에 직원들은 어떤 지방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틀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소방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맨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게 뭐냐면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인명 구조 구급.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소방대 구성 체계가 3가지 신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표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요. 소방공무원은 진골, 성골. 저쪽에 의무소방원은 한 여기 1두품, 2두품. 그리고 이쪽에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한 5두품, 6두품으로 보세요. 그렇지만 같이 묶여 있는데요. 여기 소방대가 있는데 소방대는 일종의 이게 조직인 거 아닙니까? 부대니까요. 근데 그 구성을 보세요. 3가지 파트로 나왔다.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왜 그렇죠? 고비용 구조, 저비용 구조니까. 한번 보세요. 소방대원들을 전부 소방공무원만 가지고 뽑아가지고 소방대를 조직한다. 그랬을 때 좋기야 좋죠. 그렇지만 누가 이 사람들 다 봉급을 주고 또 누가 이 사람들 전부 다 공무원연금 나중에 책임집니까? 의무소방원 이제 올라가지고 40이잖아요. 많이 받으면. 전에는 한 20만 원, 10만 원 그랬는데 의용소방대원 출동하고 교육할 때 뭐 약간의 수당만 줘요. 이래야지 이 사람들 다 공무원 만들었다는 큰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조직이 3가지로 어떤 구성원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소방대장이 나오잖아요. 대장은 어떠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는 현장 책임자라는 의미로 보세요. 현장 책임자.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소방대장이 누구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방본부장을 얘기한다고 보세요. 본부장, 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여기 만약 소방대장에 시도지사가 소방대장이라 그러면 그 말 자체는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소방본부장, 서장도 되고 본부장, 서장 아니라도 간부 소방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소방대장이라고 칭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지 시도지사가 소방대장이라 그러면 틀려요. 만약 시도지사가 소방대장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원순이가 불 끌어 다니다가 다른 업무를 못 봐요. 인명구조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여기 인명구조구급 그 업무만 봅니까? 다른 업무도 있죠. 이 업무는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후방에서 지원해주고 뭐 나중에 책임 같은 거 좀 묻겠죠. 자기가 직접 하러는 안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일부만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확인 문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확인 문제 봅니다. 거기 관계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한번 찾아보라 했죠. 근데 지워서 조금 그렇지만 한번 열어봅니다. 이거 여기 확인 문제는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문제가 단순한 문제도 있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응용한 문제도 있어요. 좀 응용한 문제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관계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으라 했죠. 한번 봅니다. 관계 지역 아닌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첫 번째 볼게요. 1번에 보면은 위험물 저장소 주의.
여기 위험물 저장소가 있는데 요 주위다. 한번 봅니다. 근데 위험물 저장소가 뭐겠습니까?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지역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관계지역 맞죠? 건물 옥상. 건물이 뭐죠? 소방 대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리고 근데 세 번째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냥 선박했으면 모르는데 항해 중인 선박? 그러면 소방대가 막 저쪽 공해 뭐 여기 예를 들어서요. 저쪽에 무슨 독도 남방 100km에 거기서 불 났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연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울릉소방서에 연락해서 불 끌어오라 그러면은 가면은 타고 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주민대피용 방공호 내부. 방공호가 뭡니까? 건축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야지 맞지.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건축물, 차량, 선박 이렇게 딱 머릿속에만 들고 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변형을 했을 때 못 맞추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집어넣어 봤고요. 이제 그리고 다음 봅니다. 다음 보시면요. 소방기관 관련돼서 뭐 설치 이거는 그냥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리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이 나왔죠. 지휘감독. 여긴 이렇게 볼게요. 본부장이 있죠. 본부장. 누가 이 사람을 지휘하고 감독을 하겠습니까? 감독.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봅니다. 뭐 소방청장도 어떤 같은 라인으로 상급이니까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도지사도 지휘 감독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물론 여기 보시면요. 그 법적 근거를 밑에 해놨어요. 복중학습에 보시면 어떠냐면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시도 소방 관련 업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시도지사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놓고 시도의 모든 책임을 떠밀어 놓고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지금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가 지휘하고 감독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뭐 그러면서 어떤 소방본부장뿐만 아니라 소방서장까지도 지휘 감독 이런 책을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세 번째 보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등하고 국가 의무, 시도지사의 의무가 있죠. 근데 요 내용 자체는요. 일단 중복이 돼가지고 지금 13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거기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종합계획 그리고 세부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나온 거는 삭제를 지금 시킵니다. 그냥 통과할게. 물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119 종합상황실 설치와 운영이 나왔죠. 그래서 상황실이 어떤 거를 하는 책인가 그거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실에 있는 거 얘기를 드려볼게요. 상황실이 어떠냐면요. 상황실이 있다 그러면요. 각 군데에서 뭔가 보고가 들어와요. 보고 또는 뭐 정보 같은 게 상황실로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상황실이라는 거는 정보의 터미널인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고속버스 다 몰려오죠? 어떤 승객들 몰려오죠? 여기 종합상황실 가면은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119 종합상황실이요. 몰려오는데. 그래서 여기 종합상황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는 119 종합상황실이니까 소방 관련되는 정보가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설치하라고 했습니까?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십니다. 누가 했죠? 청장, 뭐 저는 줄였습니다.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한다. 시도지사는 아니라니까요. 시도지사는 포괄적 책임만 지고 돈 대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이런 어떤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그래서 소방청에도 있죠. 각 시도 소방본부에도 있고요. 또 각각의 소방서에서도 119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봅니다. 근데 119 종합상황실은 어떻겠습니까? 직원들 근무 시간에만 운영합니까? 그러면 만약 직원들 퇴근한 다음에 일근 직원들 퇴근한 다음에 불이 안 나고 가만히 참고 있다가 직원 여기 어떤 공무원들 출근하면 불 나야지 그러면서 꾹 참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24시간 운용 체계를 갖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상황실에는 뭐가 중요하죠? 정보의 수집, 뭐 정보 보고받고 또 위에 보고하는 거 중요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 전산 통신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요원과 유무선 통신 시설이 어떤 갖춰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가 운영과 관련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확인 문제도 봅니다.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해야 되는 자로 이루어진 것.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 실질적인 책임자. 여기 어떤 뭐가 포괄적인
구체적인 업무를 안 하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당연히 2번이잖아요. 뭐 시도이사, 시장, 문수구, 정장 들어가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일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에 업무가 있었잖아요. 여기 업무가 있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보다가 보면 어떠냐면요. 뭔가 폭넓게 공부하신 분과 또 살짝 치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어떤 분은 살짝 치고 가도 완급 조절이 잘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종합상황실 업무를 보시면요. 그 실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 실장 돼야 되겠죠?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뭐 미리 얘기 들어보면요. 소방 뭐 무슨 총감서부터 쭉 있는데 총감서부터 뭐 정감, 감 쭉 나가다가 소방 어떤 정이 있고 령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경이 있고 소방위가 있고 그리고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여러분들은 요 시험을 지금 대비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냐면요. 만약 거기 상황실장이 소방경이다. 그리고 뭐 밑에 위도 있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장 되는 거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소방경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선임자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임자는 제가 이대로 어떤 거를 선임자를 하냐면요. 뭐 군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어떠냐면요. 소방경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떠냐면요.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방경 된 게 2017년 1월 1일자로 소방경이 됐다. 다른 사람은 2017년 7월 1일자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선임자라니까요. 이거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임용은 이 사람이 빨랐는데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계급 누가 먼저 됐냐 그거로 선임자를 구분한다는 거죠. 선배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런 계급사에서는요.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쭉 나열했는데 대충 보시면은 감은 겐또로 잡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리 안 했다가 잘못하면은 삐끗할 만한 거를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그게 바로 어딨냐면요. 디귿번을 보세요. 디귿번 얘기 들어갑니다. 디귿번 얘기 들어가시면요. 거기 뭐라고 나왔죠? 디귿번 보시면요. 하급기관에 대한 출동 명령, 지령 또는 동급기관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이라고 나온 건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의 터미널이 여기 여기 119 종합상황실인데 한번 봅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실이 있고 여기 하급기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급기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동급 이상 기관 또는 유관 기관도 있다. 근데 봅니다. 하급 기관에 대해서는 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죠? 출동 지령을 여기다 하는 거 아닙니까? 출동 지령을 여기 하고 그리고 동급 기관이나 유관 기관에 대해서는요.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이 됐던 학교가 됐던 동급생 그리고 선배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긴 요청을 해야 돼요. 여기는 요청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과거 오래전에 여기에 대놓고 요청, 여기다 대놓고 지령,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조직생활 같은 건 안 해보셨으니까 저 같으면은 공부 안 하는 것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감으로 찍으면 거의 90%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찍는다니까 얘기를 안 드리면. 그래서 이거를 디귿번 한번 챙겨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봅니다. 그러면 종합상황실 업무 중에 무슨 보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윗선에. 근데 아무 때나 보고해가지고 윗사람들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꼭 필요할 때만 보고합니까? 필요할 때만 보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 어땠죠? 보고해 보면 화재는 무지하게 많았잖아, 화재. 무지하게 많았고. 그리고 그 밑에를 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이 있죠?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이 있는데 이거는 기억번이었었고요. 니은번서부터 리을번이 있는데 공통점인 게 뭐였습니까? 그게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뒤에. 이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재난 상황도부터 볼게요. 뭐라고 했죠? 뭔가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통제단장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중앙통제단장 하면은 소방청장, 지역통제단장 하면은요. 그 소방본부장, 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언론에 재난 상황 보도했으면은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을 거 아닙니까? 윗선에 빨리 보고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윗사람들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만드는 거죠. 또 소방청장이 정한 재난 상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화재. 여기는 일부 숫자까지도 외워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A번 볼게요. A번은 어때죠? 인명 피해가 아닙니까? 사망일 때 어땠습니까? 5사람 이상 발생. 그리고 사상일 때는 10명 이상. 뭐 당연히 외우셔야 될 숫자고. 이재민 100인 이상, 50인 이상 아닌 거 아닙니까? 재산 피해 550억 이상 여기 발생한 화재. 이거를 정확하게 안 하면요. 재산 피해 50억인데 이거를 이재민 갖다 놓고 50인 이상 틀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 학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규모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지하철에 만약 화재 났다. 지하철은 어떻죠? 공기가 환기 잘 안 되죠? 많은 사람이 있죠? 인명피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관광 호텔도 규모를 언급은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건물은 어땠죠? 11층 이상 건물이라고 얘기했고 지하상가도 얘기를 안 했어요. 결국 지하에 있는 거는 규모와 관계없이 연기도 안 빠지니까 다 들어간 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철도 차량 뭐 다 얘기했다가 항구에 메워둔 선박에 한해서 소방 대상물이었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톤수가 1000톤 이상이라고 규모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눈여겨서 보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만 한번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안 보고 그냥 달달 외우면 좋겠죠. 근데 그럴 어떤 머리 용량이 안 되는 게 한계니까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탁탁 익혀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만 얘기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소방 박물관도 있고 또 소방 체험관도 있다는 거죠. 뭐 그거와 관련되는 얘기 또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 박물관도 있고요. 소방 박물관도 있고 또 소방 체험관도 있다. 그런데 누가 설치 운영하냐가 각각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중앙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뭐 시도지사가 할 일이 아니라 청장이 할 일이죠.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요. 소방박물관은 일종의 소방의 역사적 자료를 모아놓은 장소예요. 중앙에 하나만 둔다. 그리고 소방체험관은 뭐죠? 일반 국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화재 피난이라든지 체험을 한번 해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화재가 무서운 걸 제 생각에 대해서는요. 물론 그 시아나 수소라든지 시아나가스라든지 아니면은 포스겐을 직접 어떤 일반인한테 마시게 했다가 하면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희석을 해가지고 한번 분란 현장에서 한번 싹 한번 마셔보게 하면은 이거 무서운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소방 체험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방에 이거 불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도의사가 어떤 설치하고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봅니다. 소방박물관장, 뭐 제가 하나 얘기 들어볼게요. 소방공무원 아닌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소방공무원자 중에서 임명한다. 누가? 소방청장이 이거 설립했으니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만약 제가 시험 출제원이라면요. 여러분 애매일 나면요. 소방박물관 체험관 쫙 맞게 얘기하다가 여기 소방청장이 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여기 소방 관련되는 경력이 많은 사람, 어떤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여기 임명 또는 미청한다. 그러면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맨날. 10번 얘기하면 공부 안 한 사람은 8번, 9번을 속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봅니다. 거기 보세요. 여기 그러면 여기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기도 운영을 해야 되죠. 근데 운영할 때 기준이 필요한 건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볼게요. 소방박물관 운영할 때 운영 기준이 어땠습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면요. 명칭은 행안부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떠냐면요. 소방 관련해서 만약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요. 령으로 정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소방청에서 관여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방청장은 어떤 부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죠? 여기 소방체험관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시도지사 설치하니까 시도조례. 이거는 어떤 여기 청장이 설치하니까 행안부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소방 업무와 관련되는 종합 계획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종합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 두 툴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드려봅니다. 종합 계획도 있고 세부 계획도 있다. 그런데 종합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시행하죠? 소방청장이. 세부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이거는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큰 틀은 이거였답니다. 소방과 관련해서 종합 계획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여기 요 밑에 요거를 토대로 해서 세부 계획이 있다. 종합 계획은 뭡니까? 이거는 큰 틀을 잡아주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 이거는 어떤 세부 집행하기 위한 집행 계획. 이렇게 보세요. 뭐 제가 여러분 한테 맞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소방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 큰 계획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종합 계획이고,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기초 다지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뭐 어떤 기본 다지기,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공부 언제까지 하고, 이런 거는 세부 집행 계획일 거 아닙니까? 뭐 여기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청장이 수립하고 시행하고 5년 단위로 한번 봅니다. 큰 틀을 잡는 거를 매 해마다 세울 필요 있겠어요? 5년 단위로 한다. 그리고 그렇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해마다 해야 돼요. 매년. 이거는 시도지사라는 거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 기억서부터 시험번까지 많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또 세부적인 게 여기 딸려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 다 외우려다 보면은 머리가 빠개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종합이니까 뭐죠? 큰 틀. 기억본 보세요. 정책의 기본 방향.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갔다. 이거 종합계획에서 다룰 얘기지. 이거를 세부 집행계획에서 다룰 일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고요. 또 소방 전문 인력 양성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소방청장이 해야 될 종합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따위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또 뭐라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종합계획, 세부계획, 소방과 관련해서는요. 여기가 상위잖아요. 시도의사보다. 그러다 보니까 요 세부계획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요 사람한테 세부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행정조직 시스템 체계 하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들어봅니다. 소방의 날 어떤 날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11월 9일, 뭐 119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또 명예직 소방대원을 위촉할 수 있다. 누가? 중앙행정기관회장인 소방청장이. 근데 아무나 위촉하는 것보다 어땠습니까? 지금 의사상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떠냐면요. 여기 남을 어떤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 위촉하면은 뭐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거 아닙니까? 또 뭐 그럴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명예직 소방대원을 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은 뭐죠? 정중하게 어떤 업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위촉이라 그래요. 내가 내 부하 직원한테 이거에 저거에 하는 건 임명이고, 내 부하 아닌 사람한테 임명이라는 말을 쓰면 신뢰예요. 그게. 그건 부하한테나 임명한다는 거지. 내 부하가 아닌 사람한테 너를 임명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때는 위촉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정중하게 업무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런 얘기였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요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요 문제, OX 문제였죠. 여기까지 뭐 본 다음에 마칠 건데 한번 봅니다. 이 중에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틀린 지문이 왜 틀렸냐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OX 문제는요. 맞는 것보다 틀리는 부분을 어떤 더 많이 실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어떤 시간에 공부했던 일종의 복습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1번 봅니다. 소방대상물에 뭐를 했죠? 건축물, 차량까지는 맞잖아요. 그 뒤에는 틀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항해 중인 선박. 그러면 저쪽에 무슨 독도 남방 100km 거기에 불났다. 그러면 여기 울릉도나 여기 포항이다 이런 데서 출동합니까? 말도 안 되고.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저쪽에 흑산도 남방 50km에서 불났다. 그럼 목포에서 배가 뜹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관계는 봅니다. 소정관 뿐이라니까, 소정관. 근데 신고산 사람, 이 사람은 책임 없어요. 그리고 종업원도 책임 없어요. 승객.
버스에서 불났는데 버스 승객한테 책임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기 운전기사를 족쳐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3번도 봅니다. 소방대장은 뭐죠? 소방대장은 본부장서장,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실무 책임자. 시도지사가 소방대장이라면 어땠습니까? 박원순이는 1년 365일 서울시에 불 끄러 돌아다니다가 일을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번도 봅니다. 4번에 보시면요. 뭐 조금 전에 한 건 거 아닙니까? 종합계획 누가 수립했죠? 이거 청장이 5년마다. 세부계획 누가 수립하죠? 이게 시도지사가 매년. 그런데 여기 4번에 보시면요. 거기 맨 밑에 국가를 과거의 국가였다가 지금 소방청장으로 바꿔놨는데 요거를 깜빡하고 제가 빼놨어요. 이렇게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거는 사이트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지금 어땠죠? 종합상황실 누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어떤 소방청장, 중앙의 소방청장이 그리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이 설치한다. 근데 이걸 뭐라 했습니까?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시도지사는 어떤 사람이죠? 그냥 돈이나 갖다 내고 뭐 이런 사람이지 실제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 비교적 중요한 걸 한번 OX 문제로 한번 다져본 거예요. 꼭 같이 정리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 이어갑니다.